편지 한 장만을 들고 보육원에 홀로 찾아온 14살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는 이 소녀의 어머니가 쓴 것 같았죠. 은비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은비일 뿐 성도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 염치불구하고 맡깁니다. 부디 불쌍한 이 아이를 저 대신 키워주십시오. 2006년 4월 경북 경주에 있는 한 보육원에 추레한 행색의 한 소녀가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그런 소녀를 발견한 원장은 이 편지를 보고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다지 어리지도 않은 14살의 소녀를 보육원에 편지 한 장 달랑 쥐어주고 유기한 꼴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들은 은비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은비는 지금까지 서울 수색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노숙자 신세로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고 매일같이 길에서 잠을 청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구걸로 돈이 생긴 날에는 만원 남짓 한 여관방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활이 지속되던 와중 경주 터미널에서 은비의 어머니는 이 편지 한 장을 써주고 고아원으로 가라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하죠. 이런 안타까운 은비의 이야기에 보육원 원장님은 은비를 보육원에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은비가 힘든 나날을 끝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알았으나 은비가 18살이 되던 해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종이 되었던 때는 2010년 1월 5일로 당시에는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연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고, 약 1년 전 2008년 12월에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향한 범죄에 아주 민감하던 때였죠. 은비가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비는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14살 때 호적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로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데 노숙 생활로 인해 배움이 부족해 알파벳 하나 알지 못하던 아이였죠. 그런 은비에게 원장님은 호적을 만들어주고 김은비라는 성도 주었으며 직접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기 시작하며 은비의 남다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동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아이가 어떤 것을 알려주던 엄청난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이지 은비는 엄청난 천재성을 지닌 소녀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육원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은비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마스터하며 검정고시에 훌륭하게 합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경주 지역 명문 고등학교인 경주여고에 진학하게 되죠. 1년 동안 은비의 학습 능력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왔던 의대생인 남학생 한 명은 은비의 천재성에 직접 과외를 해주기도 하며 나중에 꼭 의대를 오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역시나 은비의 천재성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보육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알파벳 하나 알지도 못하던 아이가 고1, 고2를 다니며 성적이 전교권이었고 보통 등수는 10등 안팎에 머물렀죠. 이런 은비는 교우관계도 좋았으며 보육원에서도 착하고 똑똑하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비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진학을 앞둔 때 돌연 실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은비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2010년 1월 5일 오후 3시경 경주여고 교문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게 은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원장님은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종 당일에 은비는 보육원 원장에게 집으로 갈 테니 같이 저녁을 먹자 라고 전화까지 한 상태였는데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죠. 하여 납치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은비는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가출로 판단한 근거는 CCTV에 잡힌 은비가 학교 기숙사를 나섰을 때 자신의 옷과 소량의 짐을 싸서 나간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아마 가출을 해 친엄마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장은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반발합니다. 기숙사를 나와 보육원에 올 예정이었으니 짐을 조금 챙겨오는 게 이상하지 않으며 4년 동안 친어머니와 교류가 없었고 보육원 학교에서도 명문대 진학을 꿈꿀 정도로 성적이 훌륭했으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불편함 없이 지냈다고 말이죠. 4년 동안 은비를 지켜봐왔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은비는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계속 난항이었습니다. 경찰이 알아낸 것은 은비의 휴대폰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원이 꺼졌다는 점과 은비의 친구들이 증언한 내용이 조금 수상하다는 점이었죠. 은비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이며 사촌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비의 친구들의 증언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실종에는 어떠한 실마리도 되지 않아 경찰은 은비가 보육원에 오기 전 노숙을 했다는 재래시장에까지 가서 탐문 수사를 하였죠. 그런데 재래시장에서조차 은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고생이 실종이 되며 경찰이 여고생을 찾지 못하자 언론과 뉴스에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사라진 여고생을 걱정하며 찾길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론에 여학생을 찾지 못하니 단순 가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매를 맞게 됩니다.
있습니다 하여 대대적으로 전국에 김은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전단을 돌려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죠. 그렇게 떠들썩하게 김은비를 찾던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전화를 한 남성은 자신을 김은비의 외삼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내 조카는 지금 친엄마와 같이 있다. 실종 전단을 모두 거둬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의 말만 믿을 순 없으니 김은비가 정말로 친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비와 김은비의 친어머니가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 아주 충격적이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은비는 노숙 생활을 한 적도 없으며 이모씨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모씨의 아버지 또한 경기도의 공무원이었으며 노숙자라고 했던 어머니도 평범한 주부로 이모씨 밑으로 3명의 동생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18살의 나이로 실종되었던 김은비의 나이가 사실은 22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모씨가 김은비라는 이름을 받고 보육원에 들어온 14살 때는 사실 18살의 나이였던 것이죠. 이모씨가 밝힌 실상은 이렇습니다. 18살 아직 지문 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이모씨에게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린 것이죠. 이모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이며 남자친구가 재벌 수준의 부자이고 사촌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김은비가 친구들에게 했던 거짓말과 동일했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며 교우관계가 틀어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자신의 성적을 속여 부풀려 말했고 그 거짓말의 반동으로 부모님은 이모씨에게 기대감은 품게 되었는데 고3을 앞두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님께 들키는 게 두려워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경주로 내려가 14살에 고아인 척을 하고 보육원에 들어가 김은비로서 인생 2회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2회차인 김은비에게는 모든 것이 쉬웠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다시 18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천재소녀라고 불린 김은비는 다시 평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시 김은비의 인생을 버리고 이모씨로 되돌아간 것이죠. 경찰은 이모씨가 이중호적을 만들고 학교와 보육원에 사기를 친 혐의로 사기죄로 구속을 하려 했으나 사기죄는 금전적인 피해나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이 되는 죄로 이모씨는 처벌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모씨가 면죄가 되었다고 이모씨를 김은비로 알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준 친구들, 돌봐준 보육원 사람들, 원장님, 학교 선생님들에게 준 충격과 상처도 면죄가 될까요? 인명피해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아 한편으론 다행인 실종사건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충격을 준 실종사건이었습니다.